근데 이런 흐름 안에서 시장과 역행하며 요즘에 더욱 두드러지는 그런 섹터가 있죠. 지금 사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에 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대형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는 배터리 종목들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설득을 해보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고리즘입니다. 자, 요즘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지난주에는 폭락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뉴스로는 뭐 관세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도 뭐 정부 측에서 뉴스들이 계속 좀 바뀌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좀 어질어질한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줍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시끌시끌했죠. 움직임이 많이 나와서 특징주 이슈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 바닥에서 13% 넘는 그런 상승세가 고점까지 나가기도 했고, 오늘도 뭐 소폭이지만 상승 추이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만에 반등이야. 그래서 삼성 SDI가 장중에 뭐 10% 이상 올라갔다. 그래서 특징주 이슈도 또 이제 나왔었죠.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삼성 SDI가 2분기에는 실적이 뭐 실망감이 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영업 손실이 아직은 이어졌다. 근데 시장에서 왜 이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의 분위기가 바뀌었냐고 하냐면은 북미 시장에서 ESS 라인의 전환, 요걸로 인해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자, 일단은 오늘의 키워드로 이 ESS라는 키워드를 에너지 저장 장치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다. 많은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 PM 이 마찬가지로 어제 두 자리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K배터리 실적 반등이 본격화되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랑 동일한 시기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기대치에 못 미쳤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니 너네가 이런 캐즘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도 돼? 즉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터리 업종한테도 다른 이제 뭐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들한테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대치보다 아니 너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요런 액션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2분기에 흑자 폭이 확대가 됐다라고 이게 뉴스들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그 다음에 뭐 이쪽 전기차 양극재 출하가 증가를 해서 2분기에 흑자 폭이 확실히 확대가 됐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실적을 좀 못 냈었죠. 왜? 전기차 캐즘이 있었고 전기차가 막 안 팔리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실적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려고 하는 ESS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말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형제들, 그 다음에 삼성 SDI까지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들은 주가 추세의 분위기를 확실히 좀 바꿔가고 있죠. 삼성 SDI도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 속도가 확실히 좀 붙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과거와는 좀 다른 그 바닥에서의 거래량 늘어나는 액션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려는 기준선 돌파, 이런 것들이 제법 눈에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어제 활약을 했었던 에코프로 BM도 이게 이제 뭐 차트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긴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겹도록 못 넘었었던 요런 뭐 120일 장기 평선들을 계속 두드리다가 이제는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 위쪽의 저항선까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 배터리 업체, 배터리 업종들의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고 최근에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해프닝들 아시죠? 뭐 하이드로 리튬 아니면 뭐 리튬 포어스 아니면은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막 상한가 연상한가 가고 막 급등 랠리 나오고 이런 액션들이 잘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갑자기 급반등을 했대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노출이 됐죠. 근데 이제 이게 뉴스를 좀 한번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중국 정부에서는 소수 리튬 강산에 대해서 운영 중단을 명령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게 10년 만에 공급 개혁의 의지를 확인을 했다. 이제 중국에서 이 리튬 관련해서도 공급이 과잉으로 넘치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공급 개혁안에 대해서는 발표가 9월 달로 예상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리튬 관련된 그런 그 스몰캡 기업들, 흔히 말하는 잡주들, 요런 애들은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고 과거부터 이제 리튬 가격의 변동폭에 따라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과 하락을 같은 방향으로 좋은 상관관계, 높은 상관관계로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리튬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9월 달에 발표가 되니까 항상 그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재료 소진이 되고 발표가 되는 일정을 뒤에 두고 있으면은 항상 기대감이 이제 끌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 종목들의 반등 추이는 9월 달까지는 그래도 나올 것 같아라는 증권가들의 이런 분석 리포트들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래쪽으로 보면은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ESS 시장이 이제 중국이랑 이제 많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트럼프랑 중국이랑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관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중국과 미국의 또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유예 발표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관세 높인다라는 발언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 그런 그 관세 구도가 좀 더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잘 풀린다 하더라도 중국과는 고관세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 제품 진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관세 때문에. 근데 한국 업체는 LFP 배터리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으면서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럼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많이 들어보셨죠?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 AI의 그 상용화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ESS를 위해서는 이 LFP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배터리를 예전에 뭐 잘 팔고 잘 만들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3원계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그 MCN 배터리 3원계 배터리를 잘 만들고 중국은 LFP 배터리를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대충 비교를 해보면은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길고 충전 시간은 적고 축의 강도가 이제 조밀조밀하고 빽빽한 그런 배터리라서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좀 비싼 것들이고. 근데 이제 중국은 약간 좀 이미지대로 사이즈도 무겁고 크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압축이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주행 거리는 짧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좀 싸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 3원계 배터리가 각광을 받고 전기차의 뭐 이제 사이즈도 줄이고 주행 거리 늘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각광을 좀 받았다가 문제가 있었죠. 이 배터리가 안정성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막 폭발하고 전기차에서 막 불나고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전기차가 캐즘이 왔다고 하잖아요. 경기 사이클도 좀 둔화가 되고 하면서 전기차가 좀 안 팔립니다. 그래서 고급 자동차를 막 선호하기보다는 전기차 안에서도 저가형 자동차들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이 모델 3에 이제 막 LFP 배터리 이런 저가형 그 배터리를 이용을 하겠어라고 막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 좀 글로벌적으로 배터리는 LFP 시장 쪽으로 대세가 막 기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LFP를 생산 기반이 없었거든요. MCN으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주가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작년 막 재작년 이제 뭐 삼성 SDI라던가 LG엔솔, SK온 이런 기업들이 막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LFP 배터리를 이제 전환을 할 거야. 대세에 맞춰서 LFP도 이제 또 그 만들어서 찍어내고 그다음에 중국이 잡고 있는 점유율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도 기술 발전시키고 노력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 SDI가 컨퍼런스 콜 아니면 인터 배터리인가 그 행사에서 그 제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대한 막 로드맵 발표하고
동시에 이제 LFP로 전환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때도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테마성으로 잠깐 뛰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LFP 관련된 이런 막 중소형 뭐 부품주들,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 테마를 형성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 발표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이제는 LFP 배터리가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생산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관세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틈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는 배터리 기업들을 우리가 딱 판단하고 생각을 할 때, 자 지금 전기차가 캐즘이고 안 팔리니까 배터리주들이 실적 못 나오고 업황 자체가 안 좋고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우리가 이제 깨고 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배터리 기업들도 이제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동반 성장이 가능한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장 규모가 지금 2024년도에 나온 리포트라서 2025년도에는 아직은 이제 예상치죠. 그리고 이제 뭐 2026년, 7년, 8년 이렇게 가는데 지금 글로벌 그 전 세계 ESS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5년도가 뭐 30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2배 정도로 가는 시기가 1년, 2년, 3년, 4년, 뭐 4년이면은 시장 규모가 뭐 3배 이상, 2배 이상 이렇게 좀 커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종류별 연간 전력 요구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 이제 전력 요구량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여기 나오는 뭐 이제 AI라든가 요거는 이제 생성형 AI죠. 요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발전을 하면서 전기의 전력 요구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SMR 원전 쪽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 먼저 이제는 뭐 이제 전선주들, 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요런 것들도 이제 부각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으로도 시장 자체는 이제 같이 확대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 배터리 쪽으로도 이제 생산 라인을 잘 돌려놔서 이 ESS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충분히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시다시피 실적이 적자에서 막 흑자로 전환을 하거나 흑자 폭이 상당히 늘어났죠. 그리고 삼성 SDI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키워드로 걸리는 게 ESS가 이제 키워드로 계속해서 좀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ESS 시장 자체는 글로벌적으로 커진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굉장히 좀 큰 키워드들이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두터워진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잘 나오죠. 예를 들면은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을 볼까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들은 다 잘 올라갔는데 이 조선주가 미국과의 이제 협력 관계가 두터워지게 되면서 2025년도 안에서만 하나오션은 주가가 2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전주들도 요즘에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대표적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대략 주가의 상승률이 최고점까지는 30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배터리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협력 관계를 늘려가면서 이제 좋은 그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좋은 뉴스가 하나 터졌죠.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 보겠습니다. LG 엔솔 6조짜리 LFP 배터리 수주 잭팟. 큰 손은 테슬라인가, 이렇게 이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의 23%에 해당하는 그동안에 가졌었던 역대급 규모의 수주 잭팟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 플러스로 협의에 따라서 7년 연장할 수도 있고 물량을 추가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LFP 수주가 떨어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용 말고 그 ESS용 LFP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 규모의 그 수주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지금 당장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은
앞서서 봤었던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LFP 기업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은 미국과 굉장히 좀 우호적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제 관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늘리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미시간주 등 여러 배터리 생산 설비를 좀 보유하고 있고,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할 때는 5월부터는 미시간주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을 볼 때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전기차가 이제 막 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황부터 2차 전지 종목들은 반응이 나왔고, 2차 전지 그 전기차들이 도로에 많이 보이는 그런 시기에는 거의 주가의 절정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ESS가 완벽하게 상용화 단계가 아니고 계속해서 좀 늘려가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선반영하는 이런 주식시장 안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실적을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주가를 부응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차 전지는요, 너무 지독하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자리에서 사도 저가 메리트는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확실히 내용이 바뀌었죠. 새로운 먹거리에 확인이 됐고, 그게 이제 실적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에서는 바닥에서 이제는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바꾸려는 거래량이 늘어난 이런 돌파봉들이 바닥에서 첫 번째 반응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2차 전지 종목들을 이제는 매수하기 좋고, 좀 멀리 보고 흔히 말하는 세 자리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서 준비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요렇게 이제 좀 대표적인 대장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삼성 SDI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LFP라던가 이쪽에서는 발이 좀 늦었지만, 전고체 배터리, 미래형 배터리 앞에서는 굉장히 그 발전 속도와 상용화의 기대감이 빠른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 막 좀 주가가 올라가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막 이것저것 짜잘한 이슈들을 막 갖다가 오면서 갖다가 붙이면서 막 모멘텀을 막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이제 주가가 또 반영이 될 텐데,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이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도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뉴스와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완성 업체들보다는 먼저 좀 앞서고 있어서 좀 더 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가격도 좀 많이 빠지고 충분히 아래에서 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종목 안에서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좀 선호를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그 다음에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또 다방면에 2차 전지 안에서의 새로운 테마를 또 붙이면서 단기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런 기술적인 저항대를 돌파했었을 때 두 자리 수익률을 하루 만에 또 이제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또 포스코 퓨처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는 배터리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뒤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들 참고하셔서 제가 알려드렸던, 그 다음에 공유해드렸던 정보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보셔서 2차 전지 종목들을 이제는 좀 멀리 보고 담아 볼 만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의견들을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주고리즘 올려드리는 정보들 바로 또 습득할 수 있게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대박나는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